자, 우선 이제 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게 말 그대로 온갖 뉴스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궁금한 건 네. 우리 설 변호사가 지난주에 네.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화요일쯤에 예언을 하셨다고요.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그러니까요. 아니 금요일이니까 5일 전에 4, 5일 전에 미리 그렇죠.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 설타다무스가 되는 겁니까? 그런가요? 네. 저 TV조선 뉴스트라다무스도 출연하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절차만 보면 저는 조금 확신이 높아졌던 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 취소 사유가 구속 취소가 될 확률은 적긴 하지만 될 수는 있다라고 봤어요. 아예 안 된다는 말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변호사님들은 뭐, 아유, 그 말도 안 돼. 무슨, 야,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건, 그 구속영장의 시간적 효력 문제는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야 된다. 네. 예리하게 그 전국을 찔렀군요. 네, 그건 시간과 날로 할 것인가 시간으로 할 것인가는 시간으로 해야 피의자들한테는 더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겠는데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그 허위공문서 작성죄 위반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것이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이거 그럼 공수처의 수사권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뭔가 그 공수처가 드러내놓고 밝히지 못하는 사유가 있구나. 라는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속 취소가 인용돼도 뭐 충분히 그 두 가지 사유는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고. 지금 정확하게는 설 변호사께서 공수처를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이른바 공수처가 공술의 공수가 됐다. 그렇죠. 공수표가 됐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공수처는 오히려 검찰을 막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검찰을 지금 완전히 정조준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왜 공수처는 대려 검찰을 지적하고 민주당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을 정조준하는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공수처만 쏙 빼놓고 있죠. 일부러.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욕을 먹으면 이번에 솔직히 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참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배후 배경이 어디 있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거예요. 민주당이 압박한 건 사실이잖아요. 왜 어동 공수장 불러다가 왜 수사 안 해? 왜 체포 안 해? 언제 할 거야? 당장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여러 뭐 법사위 의원들이. 그래서 공수처가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는 이 사건에 별로 끼어들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 사건 여러분들이 되돌려 보면요. 내란지사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제일 처음에 먼저 있었어요. 경찰이. 원래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있죠. 그렇죠. 국수법에서 이걸 했던 거예요. 근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 바로 긴급 체포를 했거든요. 조사 끝나자마자. 그러면서 검찰에서 어떤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고, 나중에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봤더니 검찰이 너무 수사를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거의 공소장이 완벽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잘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공수처에서 검찰한테 이첩 요구권을 발동을 했던 거예요. 넘겨라.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가져갔으면 제대로라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지법에 분명히 압수영장과 통신영장 청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체포영장은 청구를 안 했지만. 근데 통신영장과 압수영장이 제가 볼 때 어떤 이유에서든 법원에서 발부가 안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가 지금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어서 발부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서부지방법원의 중앙지법을 피해서 간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이건 치명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모르고 중앙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연히 수사 기록이 들어오니까 영장 발부를 했겠죠. 체포 영장도 발부를 하고 그랬으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당연히 공수처에서 낸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잖아요. 제가 공수처가.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일단 잘못했다. 그 뒤에는 배경에는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지금 설주한 변호사 이야기는 공수처가 원죄가 있는데 오히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는 민주당이 시발점이었다? 네, 잘못했죠. 이 수사 검찰에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지금 풀려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첫 번째로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적했던 건 바로 구속 기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정말 막바지까지가 아니라 시간을 여유 있게 하루 이틀 남겨두고 기소만 했더라도 이런 판결이 날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사권 문제도 논란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직권 남용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이번에 구속 취소 판결문에 나온 게 결정문에서 나온 게 뭐냐면 직권 남용으로 시작해서 이게 내란죄로 인지를 했다고 인지 확장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거 내 직권 남용으로 수사한 건 아니잖아. 직권 남용으로 한 게 아니잖아. 니들이 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한 건데 니들이 그때 인지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만약 검찰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권 범위 논란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있냐 없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데 검찰로서는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경찰도 관련이 있고 왜냐면 그 경찰청장도 관련이 있었고 서울 경찰청장도 관련이 있었으니까 이거 확장하다 보니까 인지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차적인 문제가 별로 법원에서 이런 구속 취소 결정이 안 나와요. 근데 공수처에서 가져갔죠. 가져가서 제대로 뭐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은 말이 많았잖아요. 왜 서부지방법원에다 했냐. 뭐 저는 그 부분은 틀렸다고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공수처에서 받은 기록을 가지고만 판단하니까. 서부지방법원은 자료를 그대로 그거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죠? 당연하죠. 인풋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법원에서 수사 기록을 다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보내준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당연히 발부가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건데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오히려 더 책임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걸 가져와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 거잖아요. 검찰에서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오늘 민주당에서는 야 왜 안 열던 전국 검사장애위를 왜 열어가지고 지연시켰지? 너가 원래 알고 있었지 이거. 그 말이 돼요? 너무 과거를 재단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검찰과 그러니까 그 공수처와 검찰이 모두 다 잘못은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수처가 한 8, 검찰이 2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수처 8, 네. 검찰이 2다. 그 판에는 민주당이 한 5는 있어요. 민주당이 5다. 네, 그 판에는. 그러면 전체 10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5, 공수처가 3, 검찰이 2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설주한 변호사가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은 민주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지기현 부장판사. 네.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무슨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지금 뭐 고향부터 시작을 해서 순천이 그 여수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다 순천이라고 서울에 하시던데. 무슨 개포고등학교를 나왔다. 공군 군복무를 했다. 네.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층들이 영웅시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판사들 아니면 법관 개개인에 대해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중국인 아니냐, 기자 들어갔다고 이 사람들은 중국과 관계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학교냐, 뭐 정말 얼마 전까지 거의 악마화를 시켜놓다가 영웅화를 하는 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전혀 상관이 없고요. 뭐 그거라고 뭐 문영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영배에 대해서 뭐 욕하는 거나 뭐 지기현에 대해서 이렇게 영웅화하는 거나 뭐 똑같다고 전 봐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 물론 저는 문영배 재판관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법관 개인에 대한 저는 그런 건 별로. 설 변호사 보기에 그냥 판결문만 놓고 봤을 때 이 판결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취소 결정 됨직하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해는 돼요. 아하.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의 시간적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일단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냥 일반 피의자 A다라고 했었어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즉시항고를 더 이상 못하게 해야죠. 예. 안 한 게 잘한 거죠. 즉시항고를 안 한 게 잘한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왜 즉시항고 안 했냐고 난리인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억지 부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니까 그냥 정치적인 공세.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자, 이 검찰과 관련돼서 이게 소설인지 아니면은
사실인지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 지휘를 하려고 했고 네. 박세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를 검찰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수본부장 박세현 예. 서울 예. 고검장입니다. 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즉각 항고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심우정 석방 그다음에 박세현은 노석방이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아니면은- 그건 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전 봐요. 왜냐하면 수사팀으로서는 수사팀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어떻게든 피고인을 어떤 구속 상태 하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그게 검찰의 목적이잖아요. 수사기관의 목적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따져보자라고 하는 게 그건 저는 수사팀이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그건 수사팀이 아니죠. 당연하다. 네. 그거는. 근데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무를 판단해봤는데 과거의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 내, 그러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보석에 대한 집행정지, 즉시항고, 그 다음에 그 구속 집행 정지 사유에 대한 즉시항고, 그 다음에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근데 이 앞에 두 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제도가 과거에 유신 정권 때 들어온 거예요. 독재정부 때. 왜? 민주화 인사들을 당시에는 어떻게든 안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위헌이 났던 거예요. 근데 구속 취소 사유가 왜 없냐? 구속 취소하는 신청 자체를 잘 안 해요. 안 되니까. 보통 보석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보통 결혼식 아니면 우리 부모 상 뭐 이런 거 당했을 때 일시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구속 취소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없었는데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구속 취소가 제일 강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즉시 항고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구속 취소 심판에 대해서 저는 뭐 이거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게 못 나오고 있다. 그분이 아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면 이거 위헌 나옵니다. 100% 위헌 나와요.